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작년 12월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많은 전문가들은 양사 간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마침 현대차가 인수하자마자 이 로봇 회사는 기존과는 다른 신제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뛰거나 점프하는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 실용성을 높인 로봇팔 스트레치라는 로봇입니다. 스트레치는 4개의 바퀴를 이용해 작업 현장에서 이리저리 이동하고 필요할 때 로봇팔을 이용해 물건을 들어 올려 물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약 20kg의 무게의 상자를 시간당 최대 800개가량 분류해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스트레치는 인간을 흉내내기보다 자동차 조립 공장과 물류센터 등에서 부품을 옮기거나 조립하며 이동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산업용 로봇입니다. 스트레치가 특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로봇 시장은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이 성공적인 산업용 로봇 제품으로 시장에 안착하게 된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수익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돈 버는 로봇입니다. 코일9 사태 이후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고객 주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의 보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스트레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그동안 내놓은 로봇 가운데 가장 실용성을 가진 로봇으로 본격적인 물류 로봇 시장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여러 산업용 로봇 회사들이 있었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트레치가 가진 경쟁력은 다목적성과 유연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에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총 11억 달러 가치를 갖는 기업으로 이미 로봇 운용에 필수적인 자율주행, 인지, 제어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MIT의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2013년 구글, 2017년 소프트뱅크 그룹에 인수됐으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로봇 개발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4년 사족 보행이 가능한 운송용 로봇 빅도그를 개발해 화제가 됐으며 이후 훨씬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빠르며 무게까지 줄인 사족 보행 로봇 리틀 도그, 치타, 스팟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사람과 같이 이족 직립 보행이 가능한 로봇인 아틀라스를 선보였으며 2019년에는 물구나무 서기, 공중제비 등의 고난도 동작까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하는 등 로보틱스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지금은 한국 기업의 소유인 것이죠. 심지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사재 2,400억 원을 투입하여 강한 의지를 드러낼 정도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난다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과 소프트뱅크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제조 생산 능력은 스트레치 같은 로봇을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스트레치 로봇은 현대 모비스와 현대 글로비스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로봇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류 로봇을 비롯해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방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군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프랑스 국방윤리위원회는 최근 엄격한 통제 아래 자동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AI 로봇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 위해 작성됐습니다. 프랑스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AI 로봇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한 스폿이라는 모델입니다. 4발을 가진 개 형상을 한 이 로봇의 무게는 31kg으로 5km 이상을 달릴 수 있으며 스스로 현장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킬러 로봇으로도 불리는 AI 로봇을 포함해 자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는 앞으로의 전쟁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로봇이 전쟁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함께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테러리스트들의 위협과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 등을 내세우며 자동화 무기 개발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보유한 첨단 로봇 기술이 결국엔 군사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시대적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로봇 기술이 현대차 그룹 방산 계열사인 현대 로템과의 시너지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 K2 흑표, K1A2 등을 독점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4년부터 군에 실전 배치되고 있는 K2 흑표 전차는 프랑스의 르클레르, 독일의 레오파드2, 미국의 M1A2 에이버럼스 탱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앞선 3.5세대 탱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K2 전차는 현대로템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명품 전차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 2020에서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 차량 HR 세르파를 전시했는데요. HR 세르파는 경차보다 작은 크기의 6륜 전기 구동체계를 갖추고 360도 제자리 회전도 가능할 만큼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이 무인 차량의 원격 조정 사격 장치를 결합하면 미래전이 가능한 지상형 드론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현대로템의 무인 기동 차량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과 접목한다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무기 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전쟁터 최일선에는 드론이 배치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드론은 사람의 조종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드론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술이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공지능 보행 로봇과 현대로템의 기술이 만난다면 그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사족 보행 기술은 사람이나 차량이 갈 수 없는 위험 지역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아직까지 지상용 드론 시장은 블루오션으로 그 선두주자가 바로 현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최근 철도 부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국가 핵심 기술인 고속 열차 동력 시스템 설계,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열차 제조사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적자가 계속되면서 급기야 철도 부문 매각설까지 불거져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올해 흑자 반전을 이루자 매각설은 이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매각설을 일축한 직후 발표한 1분기 실적에서 철도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수익 정상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철도 부문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저가 수주 문제를 해소하면서 향후 영업이익률도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대만 철도청에 약 9,098억 원 규모의 교외선 자동차 520량을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유럽과 일본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대만에서 발생한 타이루거 열차 사고 후 대만인들에게는 일본산 열차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2018년과 2021년 발생한 열차 대참사 모두 일본에서 제작한 열차였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친일 성향이 많았던 대만인들은 지난 수에즈 운하 선박 좌초 사건에 이어 대만 열차 사고까지 일본에 대한 시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대만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을 몰아내고 한국의 열차를 들여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만 정부는 노후 철도 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8년간 약 3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대만은 일본의 히타치, 도시바 등과 협의해 신형 차량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대만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열차의 4배가 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일본과의 협상을 결렬시키기 위한 빌미를 만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의외의 복병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로템이 대만에 전동차를 성공적으로 인도하면서 KTX를 제작한 현대로템이 대만의 고속철도 시장 진출까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업계는 현대로템이 이번 수주를 발판으로 해외 수출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차 그룹은 여러 계열사 간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AI 로봇, 방산, 철도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차 그룹이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도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